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제 제 2편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100년 동안의 사이코 드라마라는 주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쭉 이제 역사를 훑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의 핵심을 알아야 일단 세부적인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핵심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일명 심리학적 개인주의의 극복,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심리학적인 개인주의라는 말은 생소할 거예요. 이런 말을 쓴 사람은 없거든요. 네, 이 심리학적 개인주의라는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모레노가 이런 말을 썼고 이것을 한계로 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알려지진 않은 그런 용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소시에트리의 가설. 이 소시에트리라는 거는 모레노의 치료학을 말하는 거예요. 모레노의 이론 전체 체계에서는 세오메트리, 소시오메트리, 소시에트리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거든요. 세오메트리라는 것이 전체 말하자면 우주론, 신론 이런 거예요. 모레노에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서 하나는 소시오메트리, 하나는 소시에트리. 그리고 이 소시에트리에 사이코 드라마, 소시오 드라마, 집단 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런 체계에 대한 거는 나중에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바로 소시에트리란 모레노의 치료학을 일컫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가설이 있어요. 전체 인간 사회는 명백한 법칙에 따라 발달합니다. 진정으로 치료적인 절차는 전체 인류보다 적은 대상을 가질 수 없다. 일단 딱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별로 와닿진 않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모레노가 이것을 소시에트리라는 큰 치료학의 하나의 가설로 삼았을 때는 당연히 그냥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심리학적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될 거라는 거죠. 주요 심리치료의 이론적 계보와 치료 영역을 한번 볼게요.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 이전부터 이제 쭉 해서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는 얘기죠. 물론 모든 심리치료 이론은 당연히 담을 수 없고요. 아주 그냥 핵심적인 거, 현장에서 주로 많이 적용되는 이론들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으로부터 이제 현대 심리치료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정신분석이 1800년대 완전 후반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정신분석은 지금까지도 많이 공부들 하고 약간 변형된 정신분석들도 있는데 여전히 연구 중이고 아직도 많이 현장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심리치료 이론들이 발전을 하는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성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성을 빼고 우월감이라는 것을 넣어서 새로운 이론이 나왔어요.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이 나왔어요. 아들러는 저 성적인 거에 너무 이 포커스가 맞춰진 것에는 그거는 별로 이제 학술적이지 않다라면서 이제 성을 빼고 대신 자기가 내세운 개념인 이제 우월감. 모든 사람들의 심리는 결국은 우월감에 의해서 작동된다. 이 사람이 뭐에 대한 우월감이 있느냐만 알면은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무의식도 필요 없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로는 그 미움받을 용기. 그 미움받을 용기가 아들러가 쓴 건 아니지만 그 일본인 철학자와 그 사람은 누구지? 기장가, 사회학자인가? 그 두 사람이 그 아들러의 철학을 재구성해서 아주 읽기 쉽게 쓴 책인데 조금 미화시켰거나 조금 변형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알려지기를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원형이라는 요소, 집단 무의식이라는 요소를 넣으면은 융이 나와요. 심층 심리학이 되죠. 그래서 융의 분석 심리학이 이렇게 또 발전해서 나왔고요.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도 정신분석 이후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뭐가 추가되거나 빠졌을까? 보통 이렇게 말하면 아마 행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극적인 요소,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잠시 남겨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층 심리학에 지금 여기라는 것을 강조해서 넣으면은 나오는 것들이 게슈탈트나 경험 치료학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집단 치료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근데 집단 치료학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에서 집단 안에 어떤 개인들의 그 무의식이라든지 개인들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에 집단이라는 것을 포함을 하면은 집단 치료학이 돼요. 원래 근데 이 집단 치료라는 것은 그룹 사이코세라피라는 용어는 모레노의 용어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집단 내 개인이라는 이 치료를 하는 집단 치료하고는 조금 다른데, 과연 이제 거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하고 정반대되는 또 그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내 이론이죠. 최현진 생명굿이라고 해놨는데, 저희 지난번에도 등장하신 스승님이시고요. 처음에는 한국식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생명굿이라고 아예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반정신분석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묶으면 여기는 개인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융이 집단무의식을 다루긴 하지만 그거는 개인 안에 있는 집단무의식이고 집단이 같이 공유하는 무의식은 아니에요. 이쪽을 묶으면 여기는 집단치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낯선 이들이 모인 집단. 보통 집단 치료가 그렇죠. 낯선 이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치료받는다고 해서 집단치료라는 명칭을 쓰죠. 그러면 이거를 다 아우르는 이 전체는 과연 뭐라고 부를까? 아마 개인치료 말고 집단치료 말고 다른 용어가 있느냐 했을 때 떠오르는 용어가 없을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심리치료 이론들이 그 어떤 영역을 치료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정신분석 치료 보면은 이렇게 개인 내면을 치료하죠. 일명 개인 무의식이라는 것을 의식화하는 작업인 거죠. 분석심리학 치료는 아까 원형이라는 좀 더 심층적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더 들어가서 심층적인 내면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의식화하는 것 자체가 치료인 그런 심리치료들이죠. 내가 모르고 있으면은 무의식이고 내가 알면 의식이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것이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게 억압을 해서 무의식이 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나는 모르는 심리 기제가 작동을 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해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 그걸 알기만 하면 저절로 괜찮아지는 그런 원리들이에요. 이런 치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단치료. 자, 이 집단원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집단치료를 신청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치료 집단을 이루는데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뭐죠?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상호작용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들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연습을 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죠. 결국은 그러나 여기에 이 각각 개인들의 내면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전체의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한 치료가 아니니까요. 결국은 각자의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 여기 집단으로 그냥 모여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집단 내 개인 치료라고 제가 아까 말을 한 겁니다. 집단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치료하는 치료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심리치료 영역은 개인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이든 분석심리학이든 집단치료든 아직까지는 개인 내면을 치료하는 치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레노의 치료는 어떠한가? 모레노가 지금까지는 치료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을 발견했거든요. 일단 개인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당사자예요. 당사자라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삶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부부, 친구, 연인, 뭐 다 모자 다 되죠. 이 당사자의 사이를 치료하는 것이 모레노가 새롭게 발견한 치료 영역이에요. 여기를 치료하면 그 치료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렇게. 각각의 개인에게까지도 미치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개인이 있어요. 이 사람도 다 당사자야. 엄마, 아빠, 아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를 또 각각 치료해. 그러면 이 치료 효과는 개인에게까지 미쳐요. 이 개인과 개인들 사이는 연속선상에 있는 연결관계이지 따로 떨어져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죠. 개인 안에 있는 것이 이 개인 사이에 있는 데 영향을 주고, 이 개인 사이가 다시 개인 안에도 영향을 주고. 자, 그리고 또 만일 이 밖에 당사자가 있어. 그러면 여기도 또 치료해. 그러면 이렇게 또 치료 영향을 주고 서로 치료 영향을 다 주고받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엄마, 아빠, 아이, 외도한 이제 또 다른 당사자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빠, 엄마, 아이, 이제 시어머니 뭐 이런 관계면은 여기가 너무 밀접해서 이 새로운 가정이 독립을 못하는 경우들, 이럴 때도 이게 다 당사자가 돼버리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다 묶어서 이게 바로 치료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치료 단위가 개인이었어. 집단 치료라고 하더라도 집단으로 치료할 뿐이지 치료 단위는 어차피 엄밀히 말하면 개인이었어요. 그런데
치료의 단위를 아예 이런 당사자 집단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 단위에는 개인에다가 당사자 집단이 들어왔죠. 자, 여기서 바로 이 집단 치료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레노가 말한 집단 치료는 당사자 집단이었어요. 첫 번째. 반드시 무슨 가족 관계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공통의 문제를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특수한 당사자 집단으로 봤어요. 뭐 알코올 문제, 알코올 중독자 집단, 지금은 이제 그런 것만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의 집단은 이렇게 상호작용을 밀접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 그러니까 모레노의 치료에서는 이 집단 자체를 치료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모레노가 뭘 한 거냐면은 개인 내만이 아니라 개인 외적 심리 구조와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이 도해 자체가 개인 외적인 심리 구조예요. 당사자들을 그려놓고 당사자들 사이에 끌림인지 거부인지 어떤 관계인지 이것이 바로 개인 외적인 심리 구조인 것이고 그것이 어떤 법칙을 가지고 변화를 하느냐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바로 어떤 치료를 한 것이냐? 개인 간 치료를 한 거죠. 당연히 개인 간 치료에는 개인 치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치료에는 개인 간 치료가 역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더 크다는 얘기죠. 개인보다 개인 간이. 이게 바로 모레노가 발견한 치료 영역인 거죠. 그러면 다시 아까 그 계보로 돌아가 볼까요? 이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플러스 개인 간이겠죠. 정신분석에서 빠진 부분은 바로 개인 간. 프로이트는 개인 치료를 끝까지 고집을 했어요. 집단 치료는 필요 없다고 봤어요. 집단은 어차피 개인들로 구성됐는데 개인 각각 치료하면 집단은 당연히 치료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개인 간을 치료한 이 영역은 당연히 개인과 개인 간을 모두 포함하는 영역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 집단 치료라고 하더라도 집단 내 개인 치료를 봤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심리학적 개인주의 부분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모레노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맹장이 터졌어. 그러면 누가 병원에 가죠? 이 맹장이 터진 이 사람이 가서 수술을 받죠. 이 사람의 밀접한 당사자가 같이 무슨 처치를 받진 않죠. 병원에 데려가긴 하겠지만 그게 바로 신체의학인데 신체의학의 방식을 그대로 정신의학이라든지 심리치료에 적용을 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개인의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만 치료하면 되는 것처럼 너무 당연시했다. 그게 바로 심리학적 개인주의고 신체의학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모레노는 심리학적 개인주의를 확장하자. 당사자 또는 공동체까지 확장하자. 그래서 공동체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이 공동체에는 아주 밀접한 당사자에서부터 그 밀접한 당사자들이 계속 연결되면 훨씬 더 큰 공동체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치료가 나오죠. 가족치료. 가족치료학을 공부를 이렇게 해보시면은 그 뿌리에 모레노가 반드시 나와요. 모레노는 당사자를 같이 치료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치료한 사례가 없었어요. 아동치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치료했고요. 부모는 보호자로만 왔을 뿐이지 부모는 따로 면담을 하더라도 그 사이를 치료하거나 당사자를 같이 치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족치료에서는 가족을 같이 치료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족 조각이라든지 사이코드라마에 쓰는 기법을 쓰기도 하는데 요거 말고도 집단치료, 모레노가 집단치료를 처음 알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집단치료를 실제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소시에트리에 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 집단치료가 있다. 근데 그 집단치료는 당사자 집단치료예요. 가족 같은 경우는 사이코드라마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 집단치료는 바로 이 공통의 문제를 가진 동질 집단. 당시에 모레노가 2020년대인가 그래요. 그 사창가에서 있는 여성들이 이제 성병 이런 것 때문에 진료를 해달라고 했었어. 그랬는데 여기 이제 여자들을 만나보니까 같이 공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런 당사자 집단을 위해서 자조 집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통의 목소리를 내게 하고 실제로 법정까지 가거든요. 이제 이 여자들을 이용해서 뭐 아이도 낳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보호를 하지 않는다든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남자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줘요. 모레노가 계속 비판하는 부분 중에 전쟁이 나고 열악한 사회 구조로 인한 이런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당연히 불안정해요. 심리치료가 필요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무의식을 탐색하고 하는 것이 과연 그걸로 충분하느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주 현실적인 것들이 더 치료적인 거죠. 자기네들이 그런 문제들을 공유해서 힘을 같이 인파워를 해서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치료적으로 보진 않았죠. 그런데 모레노는 그런 부분들까지 치료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단 치료랑 가족 치료에 모레노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는데 거기에는 바로 이제 당사자가 들어가서 이게 둘 다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좀 전에는 주요 심리치료의 계보였다면 좀 더 사이코 드라마에 맞춰서 사이코 드라마의 계보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당연히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죠.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이제 이 치료는 개인 간 치료라고 아예 명명을 했어요. 그렇게 이론을 내놨고 개인 간 치료라는 것을 처음 발명했다라고 알렸어요. 여기에는 개인과 개인 간을 같이 치료한다라는 거였고요. 여기로부터 뭐 정신분석적인 사이코 드라마가 나왔고 집단 치료적인 사이코 드라마, 반정신분석적인 사이코 드라마, 분석심리학적인 사이코 드라마도 있어요. 정신분석적인 사이코 드라마는 지난번에 얘기한 블래트너의 사이코 드라마를 제가 저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블래트너 자신은 정신분석적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이코 드라마라고 했어요. 하지만 엄밀히 다르기 때문에 명명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엄격히 정신분석적 사이코 드라마예요. 정신분석에서는 아까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그 다음에 전이를 해결하는 것이 치료예요. 이 정신분석적 사이코 드라마에서는 주로 보조자한테 전이를 일으키게 하고 그 전이를 해결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신분석적 사이코 드라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 치료적 사이코 드라마는 마샤카프를 아마 제가 생각해서 저렇게 명명을 한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이제 집단 치료적 사이코 드라마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낯선 이들이 모여서 집단원들이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해서 만남을 중시하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죠. 이 집단 치료적 사이코 드라마에서의 이 집단은 삶의 당사자들이 아니고 그날 처음 본 사람들, 낯선이 집단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개인 간 치료를 한다라기보다는 집단 내 개인 치료와 같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집단 치료적 사이코 드라마라고 명명을 한 거고요. 반정신분석적 사이코 드라마는 말 그대로 목표와 그 효과 자체가 반정신분석적 사이코 드라마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금지하는 행위 분출, 액팅 아웃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유로워지게 하는 거. 그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다 억압을 다 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반정신분석적 사이코 드라마인 거고요. 국내에서 하고 있는 사이코 드라마 중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1998년에 이제 한국식 사이코 드라마가 보편화되면서 이런 이론의 사이코 드라마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죠. 분석심리학적 사이코 드라마에서는 또 이제 낯선이 집단으로 모여서 제가 주인공이면은 이들은 다 나의 또 다른 나들인데요. 내 자기에 이르는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사이코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히 달라요. 단지 무대에서 여러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뭐 대사를 하고 뭐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모습은 같지만 실제로 목표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고 다 다르죠. 결국은 개인 또는 집단 내 개인 치료라는 거예요. 아까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가 개인 간 치료였던 거하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치료 영역만으로 봤을 때 빠진 게 뭐죠? 개인 간 영역이 사라졌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놓고만 봤을 때도 치료 영역은 좁혀졌다고 할 수 있어요. 개인 간 치료로서의 사이코 드라마의 회복 필요성. 자, 이 그림이 아까 보신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당사자 집단, 개인 간 영역으로 심리치료를 확장하게 되면은 개인 간 병리, 소시오시스라고 모레노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소시오시스의 진단과 치료도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결국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를 회복해야 하는 필요성이 바로 이 개인 간 영역으로의 심리치료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개인 치료만 하던 것에서 개인 간 치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의 영역은 당연히 더 넓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 치료로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흔히 있어요. 이 사람이 치료기관에서 다 치료했어. 근데 현실에 돌아가면 다 똑같아. 그거는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뭔가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 영역을 치료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개인 내면은 치료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정신분열 치료에서 모레노가 그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정신분열 치료는 없애는 게 아니에요. 모레노는 목표가.
보조자와 공유하게끔 해요. 환상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환상 속 인물이 돼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용인을 해주는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다만 현실과 분간만 하면 돼. 그 세계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 사례가 실제 논문이 있고요. 그런 상황을 딱 그대로 만들어 놓은 영화가 있어요.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인가? 라이언 고슬링이 그 분열병이 있어요. 분열병이라고 하대요, 요즘에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형 부부한테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 이제 형은 되게 얘를 사회 적응을 잘 못하고 혼자 조금 은둔해 있고 이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소개할게, 나 여자친구 생겼어. 이랬으니까 너무 이제 형수랑 다행이다. 그래서 마네킹을 딱 데리고 온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 그랬는데 형수가 너무나 잘한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의자를 내어주고 식사를 대접했어. 그 여자친구한테도. 마치 진짜 사람인 것처럼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갈등도 있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그 존재를 받아주기로 해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주기로 해. 그냥 온 마을이 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요. 그게 바로 개인 간 치료고 공동체 치료인 거예요. 이 사람의 분열이나 이런 건 없어지지 않았잖아. 근데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병원에 있어야 되거든. 이 개인 간 치료로서의 사이코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텍스트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를 참고하시라고 여기 넣어드렸고요. 영화 어때요? 감동적이죠? 저는 항상 그런 분들 만나면은 이제 약 드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약 드셔야 됩니다. 이게 늘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단순히 그 현실 검증력이 없다라는 문제를 항상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심각하게 보이지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면서 이제 막 약도 개발되고 막 이렇게 됐었었는데 이렇게 발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랍긴 했었어요. 또 신기했던 게 이제 정신질환의 치료 패러다임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치료 사이클로 가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단순히 병원이나 어떤 시설에 입소해서 치료받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재활의 개념으로 넘어가다가 요즘에는 이제 회복의 개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의 유무랑 상관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있더라도 내가 적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성으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몇백 년 전에 벌써부터 이제 그거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저는 계속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가 그게 뭐 원조라서 그러냐가 아니라 훨씬 발전된 형태니까 훨씬 발전된 거니까 알려야 된다라는 거거든.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100년 전에 이거를 이미 다 해놨는데 못 따라간 거지. 자, 개인 간 치료의 확장 가능성. 개인 간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회복해야 되는지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치료 영역의 확장 차원에서, 그리고 그 치료 효과의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는 이 당사자 집단이 있죠. 이 집단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뜻밖의 내가 알던 사람을 저 사람도 알게 되기도 하고 하면서 한 달을 건너 두 달을 건너도 연결되고 결국은 모두가 다 연결이 되거든요. 물론 고립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래도 완전히 고립된 선은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자연인들도 물건을 사러 가끔 내려와요. 이들을 치료한다라는 것이, 개인 간 치료라는 것이 이 당사자들 사이에서부터 이 모든 노란 선이 그어진 사이사이를 다 치료한다라면 이 사이들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느냐. 그 확장의 가능성은 바로 인류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상으로 얘기하면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시 처음에 가설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이게 좀 보일 거예요. 소시에티의 가설, 첫째, 전체 인간사회는 명백한 법칙에 따라 발달한다. 둘째, 진정으로 치료적인 절차는 전체 인류보다 적은 대상을 가질 수 없다. 여기서 명백한 법칙이란 소시에티가 개인 간 연결의 법칙에 따른 치료라는 거. 그래서 그런 법칙에 따라 인간사회가 발달한다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치료적으로 봤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인류보다 적은 대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간다면 인류 전체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심리학적 개인주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개인 간 치료라는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이고요. 이 개인 간 치료에 당연히 개인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은 심리학적 개인주의,
지금까지 우리가 심리학이 개인주의라고 말하는 적은 없었을 거예요. 모레노가 말하기 전에 혹은 그 이후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심리학은 당연히 개인주의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내면에 있는 것이 심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심리학적 개인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바깥으로 그 심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발견해야지 되는 거거든요.